독도 인근 바다에 추락한 헬기의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가라앉은 헬기 동체는 거꾸로 뒤집혔고 꼬리가 분리되는 등 파손도 심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실종자로 추정되는 3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수색은 해상과 수중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도에서 남서쪽으로 600m 떨어진 사고 현장 주변을 집중 수색 구역으로 정해 잠수 지원함과 구조보트를 투입했습니다. 여기에 청해진 함의 무인 잠수정도 수색에 나섰는데요. 보다 넓은 주변 37km까지를 10개 구역으로 쪼개서 함선과 수색 인력,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예, 지금 동해해경청의 배승주 기자, 또 그리고 바다위 독도함의 정영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차례로 연결해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색본부가 차려져 있는 동해해양경찰청입니다. 자, 배승주 기자, 추락한 헬기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일대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3명이 발견된 거죠? 네, 구조당국이 첫 실종자로 추정되는 1명을 발견한 건 오늘 오전 9시 24분쯤입니다. 헬기 동체로부터 110m 떨어진 곳에서 찾았습니다. 이어 40분쯤 뒤에는 동체로부터 150m 떨어진 곳에서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세 번째는 2시간 뒤쯤에 동체 안에서 찾았습니다. 구조당국은 헬기 동체와 꼬리가 완전히 절단된 채 90m가량 떨어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헬기 동체는 거꾸로 뒤집혀 프로펠러가 해저면에 닿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헬기가 파손되면서 2명이 동체 밖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신원은 시신이 수습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어제 이제 청해진함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번 실종자 수색에도 청해진함의 역할이 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청해진함에는 로봇팔이 달린 무인 잠수정이 있습니다. 정밀 탐색과 실종자 수색도 가능한데요. 실종자 3명 모두 이 무인 잠수정이 찾아냈습니다. 잠수정이 보낸 영상을 보면서 보남에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훼손 가능성도 있어서 수습은 잠수사가 할 예정입니다. 또 수습을 할 때도 청해진함이 보유한 심해 잠수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동체가 발견된 곳은 수심 70여 미터입니다. 베테랑 잠수사라도 이 정도 깊이에서 원활하게 수색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장비를 이용하면 잠수부를 안전하게 해당 지점으로 옮기고 해당 수심과 같은 압력을 만들어 잠수부가 곧바로 수색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이어 오늘도 실종자 가족들이 직접 울릉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동해해경을 찾아서 항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실종자 가족 13명이 울릉도로 떠났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직접 수색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에도 실종자 가족 28명이 울릉도로 떠난 바 있습니다. 나머지 30명은 포항에 마련된 사고수습대책본부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곳 동해해양경찰청으로 실종자 가족이 찾아와 수색 지연 이유 등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수색본부가 차려져 있는 동해해양경찰청에서 배승주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독도함을 가보겠습니다. 수색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저희 취재 기자가 있는데요. 자, 정영재 기자, 지금은 주변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있는 곳이 독도 인근 사고 지점인 거죠? 네, 지금 저는 이번 수색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해군 독도함 갑판 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해가 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제 뒤로는 독도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저 위로 보이는 게 독도 동편에 있는 등대 불빛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독도 남쪽으로부터 1.5km 떨어진 해상이니까 매우 가까운 위치인 겁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로 보시면 주황색 불빛의 큰 배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배가 이번 수색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청해진함입니다. 이 청해진함 70여 미터 아래에는 이번에 사고가 난 헬기 동체가 있습니다. 예. 자, 정영재 기자 이야기했듯이 지금 상당히 주변이 어두운 상태인데 지금 이 시각에도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도 야간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으로 캄캄한 바다에 작은 불빛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수색 중인 배들의 불빛인데요. 간간히 조명탄을 쏘아 올리면서 밝게 비추고 수색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청해진함 70여 미터 아래에서는 잠수사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자, 사고가 난 인근뿐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오후 5시쯤 울릉도에서 해군 헬기를 타고 이곳 독도함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면서 독도 주변을 헬기 위에서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군데군데에서 여러 선박들이 모여서 범위를 나눠서 수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해진함과 해군함정 5척, 해경함정 5척, 관공선 5척, 어선 3척 등 18척이 독도 남쪽 37km를 10개 수색구역으로 나눠서 해상을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내일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수색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심해 잠수사 6명이 3명씩 교대로 들어가면서 실종자 수습을 하려고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이 독도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비바람도 최대 초속 16m까지 불 예정이어서 구조에 난항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밤새 구조 작업을 벌여서 실종자들을 수색하겠다는 게 해군과 해경의 목표입니다. 또 실종자들을 수습하는 대로 동체 인양을 시도해서 내부를 더 살펴볼 계획입니다. 예. 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독도함에서 정영재 기자였습니다. 사고가 난 기종의 헬기에는 물 위에 착륙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 부유 장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동체가 물 위에 30분간 떠 있어야 하는데 사고를 처음 목격한 독도 경비대 관계자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비상 부유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소방 헬기입니다. 헬기 비상 부유 장치는 동체의 앞뒤 좌우 총 4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강이나 바다 위에 불시착하면 헬륨가스가 주입되면서 헬기를 물 위에 띄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상시에 자동으로 작동하지만 기내 정비사나 조종사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비상 부유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걸로 파악됩니다. 정상적으로 가스가 들어왔다면 헬기가 30분간 물 위에 떠 있어야 했지만 사고 직후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안 들리고 불빛도 안 보이니까 바다에 빠졌네 이렇게 제가 인지를 하게 된 거죠. 해외에선 비상 부유 장치가 작동한 이후 최대 24시간까지 물에 떠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5월 부유 장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헬기는 일반 자동차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늘 100% 최적 상태가 아니면 운항이 아예 금지가 됩니다. 해경은 추락할 때 충격으로 장치가 파손됐거나 헬기의 전기 공급이 끊어져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하혜민입니다.